삼성이 어제 갖고 있는 문화 예술품들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죠. 미술계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와 거장들의 작품을 국민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큽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최고의 가치를 뽐내는 이 작품들을 이제 어디서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삼성의 기증이 앞으로 문학의 기부 확산의 기폭제가 될지 기대감도 큽니다. 미술평론가인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른바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의 규모, 수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지금 뭐 감정가만으로 지금 따져 보는 그런 저 추정들도 있습니다만 2, 3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 발표된 이 미술품 목록을 보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 감정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사실 그 안복을 누린다고 하거든요. 저희 감정위원들이 감정 갖다가 나들 하신 말씀이 이건 돈을 내고 봐야지 감정료를 받으면서 볼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그 농담들 주고받았었는데 사실 이번 컬렉션은 질과 양에서 뭐 지금까지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흔히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 때까지 2대에 걸친 컬렉션이거든요. 약 적어도 한 70년에서 100년 동안 모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컬렉션들이 소위 우리나라 그 고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그런 그 한국 미술품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근대 미술 작품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약간 시대적으로는 그 편차가 되게 넓습니다만은 좋은 작품들을 망라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저희가 그 기증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이제 보관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봐야 될 게 지금 있는 리움에 있는 작품들은 삼성문화재단 소유고 이번에 기증되는 것들은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작품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후손들한테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겠고 뭐 교과서에서 보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보 보물급만 해도 60여 점이 되니까 이렇게 국보 보물급이 대거 기증된 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선대부터 이렇게 모아져 왔던 기증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건희 홍라희 회장 부부가 30대 이제 미술품 수집을 하면서 처음 구입한 것이 인왕제색도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건희 컬렉션의 그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실은 그 컬렉션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구할 때마다 다 그 아주 긴박하고 큰 결정을 따라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구하는데 그냥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와줘야 살 수 있는 건데 대개는 저도 국립현대미술관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때 항상 예산이 없고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 작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좋은 작품들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컬렉터로서 큰 그 행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이건희 컬렉션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들만 제가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인왕제색도를 비롯해서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미술 작품들이에요. 그죠. 이미 인왕제색도라든가 또는 뭐 국보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라든가 또 리움의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근대미술전 할 때는 자기 소장품만 갖고는 전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다른 좋은 작품들 다 빌려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이 공개가 됐던 작품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미술품 컬렉션에서 맥락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맥락이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좋은 단어가 있지만 그게 형용사, 부사, 조사 이런 것들이 묶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아름다운 문장으로 승화될 수 있듯이 이 미술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좋은 작품들 몇 점만 가지고 이 좋은 컬렉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그 맥락을 메꾸어 나간다라는 점에서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그 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 예. 이런 작품들이 대거 기증이 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그 문화 양대 기관이 예. 그 양대 기관의 컬렉션이 완성도가 무척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아니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맥락이라는 게 뭔가 의미를 다 담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느 작품 하나를 보고 와 하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그 작품의 전후좌우가 어떻게 돼서 왜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와 유명 작가 유명 네. 작품이다라고 놀라는 것은 1차적 감상당도고 예, 예. 2차적으로는 이제 이래서 이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예. 귀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새기는 그런 또 방식이 있겠죠. 그렇군요. 정 실장님이 이제 앞서서 이제 처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감정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직접 작품을 다 보신 거죠? 예, 뭐 저희들은 그리고 이미 또 직업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전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략은 봤던 작품도 있지만 못 봤던 작품들도 상당히 많죠. 예. 이번에 이제 그러면 기증을 하면서 별도로 또 감정 작업이 있었었나요? 일단은 이게 상속이 되건 예. 또는 기증이 되건 기부가 되건 일단은 가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가액을 감정하는 시가 감정을 거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가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그 미술품 가격 감정은 이제 그 페어 마켓 밸류라 그래서 공정 시장 가격이라는 걸 산출해 내거든요. 네. 실제 거래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가격이 나올까를 가정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두 사람 이상 또는 예. 두 개의 단체 회사가 각각 가격을 매겨서 그 중간값을 이제 취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게 좀 너무 부풀려져 있다거나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그러면 네네. 이제 국세청에서 다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가액을 추산한 것이 한 뭐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2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조 5천억에서 3조 대략 보는데 예. 이게 이제 그건 실제 거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 정확하게 이제 팔아봐야 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삼성에서도 그렇고 대략 뭐 10조 가까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작품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작품 가격이라는 건 갖고 싶은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내는 게 네네. 값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없겠고 또 특히 그 저희들은 미술품이나 문화재 가격을 흔히 묵가지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예, 만큼 보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일반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그게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더 궁금하시겠지만 네. 저희들은 문화예술적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예. 뭐 괜히 고상한 척 하려고 하나라는 오해도 받습니다만은 사실 그림의 문화재의 가격을 매긴다는 일이 돈으로 매길 수 그렇게 없는 쉬운 가치가 일은 있다. 아니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뭐 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품 가운데 글쎄요.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최고라고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뭐 유명 음식점이라서 가봤는데 나는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별론 집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그 특히 삼성가에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게 된 고려불화. 고려 네, 불화요. 고려불화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한 100안 60점, 70점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뭐 몇 점 안 남아 10여 점 이내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박물관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 그려진 거니까 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나이만 해도 얼마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게 왜 귀하다고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게 되는 그 붉은 석양을 바탕으로
있는 황소 그림이 있거든요. 황소, 울부짖는 예. 소라고도 하고 뭐 예. 석양의 울부짖는 소, 황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그림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그 이병철 회장 때는 우리나라가 막 이제 그 근대화되면서 네. 산업화되면서 이 외국인들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림을 사갖고 나갈 때거든요. 예, 예. 일제 시대 때 해외 문화재 반출을 간송 선생이 막았다면은 이병철 회장 때는 또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작품들이 남아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귀중한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문화재 보호법상 사실은 이게 뭐 해외 반출도 좀 어려운데다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그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개인 소장의 국보 보물은 뭐 판매도 가능하고요. 다만 그 판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없고 또 상속을 했을 시에 상속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손이 바뀐다고 흔히 예,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바뀌면 예. 문화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래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미술계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그 소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미술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고 흔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온 모네라든가 고갱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이번에 그 삼성문화재단에 남게 된 로드코라든가 게아르 리히터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외국에 팔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림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외국에 나가는 거를 이제 많은 우려들을 했었죠. 미술계에서도. 예, 왜냐하면 예. 그 그림들을 다시 사오려면 샀을 때 가격에 지금 뭐 한 100배, 50배, 100배 이상 줘도 구할 수 없는 작품들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우려들을 했고 이미 그런 우려들이 나왔을 때 이 삼성가에서는 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증을 이미 좀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보로 지정이 됐거나 이제 국보급 미술품,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거래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개인 거는 사고 팔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의 이제 기증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다면은 언제쯤 이제 대중에게 이 작품들이 선보이게 될지 이게 관심인데요. 글쎄요, 뭐 어저께 그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뭐 6월 달부터 네. 공개를 하고 8월 달에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 작품들을 인수받는 과정도 필요하고 예. 인수를 받으면 작품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크기부터 다 다시 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 작품들을 어떻게 맥락화해서 가치 있는 걸로 더 가치 있게 승화시켜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도 직접 미술관에서 일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예.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 또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그 귀한 거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거를 어떻게 절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하게 조사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말 좋은 도록과 함께 네. 좋은 해제와 함께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동안에 사실 삼성에서는 이 작품들을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작품들이 각자의 그 특성에 맞게 이제 각 지역으로 가는 작품들도 있고 곳곳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과연 이후에 그만큼의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삼성가에서 그 기증을 한 것은 큰 결단이고 예.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하나 걱정은 국가가 예. 이제 더 큰 짐을 안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번에 그 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1년 작품 구입 예산이 80억 남짓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삼성에서 기증한 게 2조 5천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300년 예산을 들여야 이 작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앙박물관이 큰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선물은 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선물을 받은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예. 우선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나 중앙박물관도 이제 수장고 문제가 있겠고,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제 지방에 가는 것들입니다. 네. 사실 예. 컬렉션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 가는 작품들의 경우에 지방 미술관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소위 흔히 말해서 미술품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컨서베이터를 갖춘 미술관들이 지방 미술관은 없어요. 서귀포의 이중섭 미술관 같은 경우도 작품이 가는데 거기 미술관 관장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그냥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학예사가 있지만 예. 그런 그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이 삼성의 이 기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소위 문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방편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 작품들 지금 이번에 가는 작품들이 대개 다 한국 근대미술품들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근대미술품 컬렉션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국립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미술관 하나가 새로 생기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근대가 현대미술관에 더부살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명칭이 모던 앤 컨템퍼러리 아트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구분해줘야 될 예, 필요가 이번에는 있군요. 구분을 해줘야 될 거니까 우리가 뽕피두 센터가 현대미술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르세이가 근대미술관이에요. 네.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이 쉽게 얘기하면 중앙박물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전 세계의 모든 미술관들이 나라에 문화선진국이라는데 근대미술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미술관이 좀 없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컬렉션도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모였기 됐으니까. 때문에 예.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인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함께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